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와 함께하는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시간 참 빠릅니다. 봄이 왔는가 싶은 게 엊그제 같은데 목련과 개나리가 꽃봉오리를 열고 환하게 웃음 짓는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꺼리낌 없이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비민주적인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탈북단체들이 김정은 폭정에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걸 민주당 주도로 차단을 했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자, 인권위는 여러분 독립된 기구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이종배 대표가 나섰습니다. 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죠? 예, 고발했습니다. 네. 오늘 고발하고 오신 건가요? 예. 네네. 조금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인권 대북 전단 네네. 금지법이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의 자유, 또 어떤 그 행동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예.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그 국제사회의 그런 우려, 네. 그다음 비판이 상당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인권, 국민의 어떤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네. 당연히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의 그 인권 침해, 그리고 그 어떤 헌법상 그런 가치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네네. 당연히 그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견 표명이라는 게 가급적이면 이 국민의 자유에 부합하는 의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국가가 다 하면 되지 뭐하러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를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권력이나 또 이제 여러 어떤 이제 그 사회 세력에서 국민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서 그 어떤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또 어떻게 인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인권위원회를 그렇죠. 네. 설치한 거 아니에요. 자, 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에 진정을 넣었었죠? 그렇죠. 진정을 넣었었죠. 입장을 밝히라는 진정이었나요?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이제 인권 침해를 그를 하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한다. 인권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인권은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인권인가요? 전단을 받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인가요? 이제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행동의 자유, 그런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도 그렇죠. 진실된 사실을 알 권리도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네. 그런 권리를 또 어떻게 보면 침해했다고 헌법상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권 침해를 했으니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폐지 의견을 내라. 그렇죠. 권고하라는 거죠. 권고하라. 폐지를 권고를 하고, 그다음 그 법안에 관여한 의원들에게 인권
이제 교육을 받을 것을 아. 권고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예, 예.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든 그렇죠.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교육 좀 받아라. 뭐 예. 이런 거네요. 네, 예. 아, 그렇게 네. 이제 했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떤 쟁점이 있냐면 아, 쟁점이 있습니까? 예, 그게 예.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아, 시행되기 전에. 전에서 지금은 시행되고 있고요. 예, 예. 어제부터 된 거죠. 아, 어제부터. 예. 네네. 됐는데 아. 그 시행되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찾아보니까 예, 예. 시행되기 전이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피해를 발생했을 때 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발생 전이니까 각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인권 그 뭐 진정을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좀 상황이 달라진 거네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예 그렇죠. 그런데 네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설사 각하하더라도 의견 표명을 하라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의견 표명이 네. 그 인권이 결정에 준하는 정도로 그 아주 강력한 것이거든요. 아, 우리 그렇군요. 인권위는 뭐 네네. 이런 입장이다라는. 그래서 각하더라도 그런 의견 표명을 많이 해왔고 네네. 2015년도에도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어요 인권위. 아, 예, 예. 이건 그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아, 예, 예.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네. 당연히 그 의견 표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음. 그걸 이제 안 한 것은 직무유기다. 네. 또 직권 남용이다.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오늘 피고발인 접수를 한 고발했죠. 거죠? 피고발인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고발 접수를 한 거죠. 고발장을 접수했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진짜 바쁘시네요. 아니요, 뭐 네. 이게 그래서 좀 네. 저를 바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저도 제 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할 일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가고 나서 좀 덜 네. 갈 줄 알았는데. 아, 예, 예. 추미애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추미애는 뭐냐 하면 네. 고발장 쓰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 편했군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아. 법을 어겨버리니까. 되게 막 직구 스타일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박범계 장관이나 네. 이렇게 보면 막 교묘하게 아닌 척 이제 해가지고 그걸 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네네, 그렇군요. 추미애 장관 고발할 때보다 한 2배는 더 힘들죠. 아, 그래요? 이것도 최영애 그 위원장 고발장 쓰는 것도 예, 이것도 예. 굉장히 많이 찾고 아, 공부를 검토하고 많이 했군요. 그렇죠. 아. 그 왜냐하면 네네. 이게 재량권이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강제를 해야 된다라는데 안 하면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아, 그렇군요. 법령상으로 그렇군요. 의무가 예.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럼 그냥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재량이죠. 재량이다. 그런데 이 재량이 남용이냐 아니냐 이걸 또 막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죠. 아, 그랬군요. 예, 예. 자, 뭐 기왕지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예. 박범계 이 장관, 네, 박범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있었죠. 요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죠. 고발을 했죠. 예, 아, 지금. 고발을 했죠. 예, 예.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었죠? 그 이제 2010년 그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국무총리를 지낸 그 저 민주당 출신의 예, 한명숙 그분 총리가 돈을 슈킹을 해 먹었잖아요. 돈을 막 9억 원 예, 뇌물을 받아 먹었죠. 예. 이제 그 건설업자로부터 이제 9억 원 수표를 받았다 뭐 이런 혐의로 예. 그 2015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요. 아, 그렇죠. 예, 확정 판결이 났는데 났죠. 예. 이게 뭐 채널A 사건에 다 연결되는데 느닷없이 그 재수자 중에 한 명이 예. 뭐 검찰이 위정을 강요해서 자기가 위정을 했다라고 아. 그렇게 이제 진정도 제기하고 모해 교사 위증죄인가 뭐 이제 그런 언론이 혐의죠. 인터뷰를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커니 해가지고 네.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네. 이거 감찰하라 뭐 이래가지고 그때도 또 추미애 장관이 무슨 그 수사지휘권 발동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감찰이 진행되다가 예. 쟁점이 뭐냐 아니, 하면 그러니까 이 한명숙이 돈을 받아 쳐 잡수신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지 흠집을 내서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예. 목적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왜냐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유일한 수단이 재심이에요. 예. 자기가 어떤 결정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재심 청구해서 네, 그렇죠. 예 판결을 통해서 그걸 뒤집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감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네. 느닷없이 거기 그 증인이 나타나고 예. 언론에서 막 언론 프레이하고 또 추미애 장관이나 박봉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 그래서 이번에 왜 어떻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냐면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감찰을 했어요. 그 예. 증인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관찰했으면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론 내려야죠. 그렇죠. 그 결론을 내린 게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그 무혐의 처분했어요. 거기 그래서 대검의 부장급들, 지검장급들하고 고검장들이 모여서 15명인가 모여서 아니 그 전에 네, 그 전에 연구관 6명이 연구관 일단은 먼저 감찰했던 연구관 네. 6명이 이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네. 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느닷없이 네. 그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문정의 의견을 들어라. 이면정 의견도 듣고 공정성이 의심되니까 그 다시 회의해서 네. 부장 회의를 열어서 다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예요. 그딴 수사지휘권이나 발동하고 있습니까? 근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네. 명백하게 어떤 검찰의 어떤 처분이나 결정에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한해서 그렇죠. 그때 하는 제한적으로 거죠. 맞습니다. 행사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공정성이 의심이 간다. 아니 의심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그 아주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의심은 그냥 의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인이 된다면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결정이든 내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간다라는 주장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수사지휘권 발동은 명백히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의적으로 네. 아무 때나 남용을 했다는 거죠. 지 하고 싶은데 예.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뭡니까? 근데 아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을 것 같아 박범계한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 장관대 정치인이 추미애도 정치인이죠. 예, 박범 예.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은요. 네. 검찰을 재물 삼아가지고 검찰이랑 계속 무슨 싸워서. 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주자 그 여론조사 이름이 올라가요. 3% 나와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난리구슬을 안 부렸다면 네. 잊혀졌을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잊혀지기 싫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아니 그렇죠. 지금 계속 검찰 개혁 타령하면서 검찰이랑 싸우면 그렇죠. 대깨문들이 지지를 해서요. 대깨문들이 예. 예. 하면서 그런 게 없으면 그 대선 여론조사에 이름을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검찰이랑 싸우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정치를 하는 거네요. 하는 한마디로. 거죠. 제가 봤을 때 박범계도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대선 주자 이름이 뭐 전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마 박범계 같은 사람이 무슨 대권 주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런 기회를 삼아서. 본인은 그렇죠.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랑 싸우니까 네. 언론에서 대선 주자 이름을 올려주더라. 이 사람도 그런 계산에 안 쓰겠어요? 그런가요? 저는 진짜 착각이네. 엄청 게 큰 착각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무리하고 네. 왜냐하면 한명수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권의 무슨 데모 뭐 이 정도의 위상이 있잖아요. 뭔가 그렇다 하죠. 예. 그러면 이게 뭐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억울하다 어쩐다 이런 뭐 얼토당토 안 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얼토당토 않죠. 근데 그걸 대변해서 박범계 싸워준다. 예. 대깨문들이 응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구나. 뭐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상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죠. 이 사람도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말이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에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무리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 음흉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가 이제 박범계한테 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한테도 정치적으로 득이 되겠다 싶으니까 모든 게 합이 맞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검찰을 옥죄려고 하는 어떤 숨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청와대겠죠, 뭐. 그리고 제가 청와대도 지금 박범계는 청와대 문재인도 무시하잖아요. 뭐 결재단 안 났는데 그냥 뭐 자기가 다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이제 정점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의 의사랑 또 추미애 장관의 의사랑 이제 합치되었을 때 계속 해왔고 그 추윤 갈등도 사실상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묵인을 했던 거죠 사실. 묵인을 했죠. 하다가 여론 욕풍 맞고 안 되는 거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죠.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왜 잘려요? 계속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청와대가 그 전까지는 합을 맞춰서 잘 해오다가 이게 아닌다 싶거든요. 그럼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는 것도 네. 청와대랑 박범계 장관이 이게 맞으니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네네. 이제 박범계 장관이 그 수구르고 들어가든지 예. 아니면 계속 추미애 장관처럼 계속 이제 직진만 하다가는 또 이제 잘려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정권 말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예. 자, 저는 뭐 그 박범계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사기꾼들 사기치다가 아니면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깜빵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이 뭐 추미애도 그랬습니다. 뭐 한동훈 찍어내려고 그래서 그때도 그 깜빵에 가 있는 이 범죄자들 말을 들었고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사기꾼 네. 항상 네.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사기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채널A 사건도 네. 그 무슨 제보자 X라는 사람 맞습니다. 사기꾼이었죠. 맞습니다. 예. 또 그 뭐 김봉현 그 사람도 사기 혐의로 그거 돼 있죠. 아니, 지금 이것도 한명숙 관련된 이 이것도 사건도 무슨 사기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구속돼 있다가 그러니까요. 예, 뭐 지들끼리 뭐 처음에는 뭐 그런 진술이 맞다. 이게 뭐 아마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와 한 방을 썼던 사람들이 진술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진술이 맞다라고 한 사람은 또 이제 그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3명 중에 2명은 네. 그런 위정교사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없어. 한 명은 그래 있었다고. 한명 그 말을 가지고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고 깜빵에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지금 예, 그 근거로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요즘 법무부는 제가 볼 땐 정상은 아닙니다, 확실히. 자, 이 박범계야 뭐 그렇다 치고 예. 요즘 그 또 아주 숨은 이 뭐랄까 이 현 정권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 뭐 하여튼 임은정을 대하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놀랍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 임은정이 대검 감찰 담당관인가요? 하여튼 뭐 아니요, 이분 무슨 대검 연구관일 거예요. 감찰 연구관인가 뭐 하여튼 뭐 예, 그럴 정책 겁니다. 무슨 연구관 네, 하여튼 연구관. 길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이 원포인트 인사를 위해서 네. 급조한 직책이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새로 만든 거죠. 예, 예, 예. 임은정을 위해서. 예.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은정의 정확한 지금 현재 자리가 감찰 대검 정책- 감찰 정책 정책연구관. 예. 아이고 참 어렵다. 어려워. 그다음 지금 최근에 이제 인사가 있어갖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요 이상 아리꾸리한 요 임은정 요 사람도 고발을 하셨죠? 예, 고발했죠. 당연히 고발해야겠지만 예. 왜 고발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수사에 대한 내용들은 네네.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공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처분이 있기 전에 예, 예. 이게 네. 수사 내부 비밀이 이제 흘러나가면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정보를 입수한 권력이 네. 또 수사팀의 외압을 이제 행사할 그럴 수도 수 있죠.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네. 내부적인 비밀은 새어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나가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임은정 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예. 그 이제 그 재소자 증인이 있잖아요. 예, 있죠, 이 있죠. 사람을 만났다. 입건을 해야 된다. 입건을 해야 된다. 임은정 검사는 입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예, 예. 거기 이제 감찰 참과장이라는 실무 그 검사는 네. 이건 입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검 감찰 3과장. 네.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그 판례에 의하면 어떤 그 수사 주체의 의견은 네.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비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공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는 다 누설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페이스북에 썼어요. 페이스북에 처분이 뭐라고 있기 전에. 썼죠? 그러니까 자기는 네. 입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감찰 참가장은 입건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런 거 내부에서 주고받았던 그 그렇죠. 공무상 얻었던 정보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네. 고발을 했죠. 여러분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요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그게 맞다 그러면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크죠. 크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입건을 지금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내부적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예. 그걸 입수를 하게 되면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어디 청와대 무슨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듣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지. 위압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나가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그 미스테리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대관절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조직 내에서는 거의 왕따 같은 사람인데 이 정권에서는 엄청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사실 페이스북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암암리에 현 정권의 실세나 현 정권의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 사람들하고 접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있죠.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 친분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지만 네, 예. 그 정치 검사는요. 정치 검사. 예. 정치 검사는 네. 그 뇌물 받은 검사보다 더 부패한 검사예요. 저는. 그렇군요. 왜냐? 이 사람이 정치 검사 아니에요? 전형적인 정치 검사. 이문정? 예. 예, 그렇죠. 내부 고발도 네. 무슨 어떤 사회 내부 개혁이나 정의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자기를 위해서 예. 말 그대로 그냥 행패 부리듯이 예. 어떤 정의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그 어떤 정치 편향적인 자기 그런- 말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사회생활의 조직이라는 게 예. 그 또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있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내부의 로직이 기본적으로 있죠. 예, 그런데 예, 그게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다 해가지고 거의 그래 제가 보니까 민주당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문정 검사가 자기가 불만이 있고 위법부당한 그런 그 일을 당했으면 절차에 따라 네. 뭐 어디 신고를 한다든지 뭐 징계 청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 자기 권리 구제를 받아야지 계속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여론 선동하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나와서 검찰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 벗고 나와갖고 왜 저 안에서 저렇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다가 입당을 하겠죠 어디. 정치를 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예.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박봉계 장관도 그렇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근데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해는 돼요. 정치 검사니까 예. 계속 그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부당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정치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네. 그래 빨리 입당을 나가서 네. 빨리 입당을 그러니까 할까 빨리 입당을 네. 해야지. 왜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예. 또 어떤 이제 검찰 조직을 예. 어떤 이제 명예를 손상하고 그리고 검찰이 욕은 먹지만 그래도 일선 현장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는 검사도 대부분이거든요. 있죠. 그럼요. 많죠. 네. 예, 그런 검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진해원 검사나 이런 한두 명 검사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빨리 나가가지고 출마를 하시든가 예. 출마를 하든가 아니면 안에 있으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자꾸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여론 선동하고 예. 그 여당 무슨 집사 노릇이나 하고 뭐예요 검사?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소가 안 됐잖아요. 이 모해 위증 교사 혐의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났죠. 공소시효가 끝났죠. 다 끝나버렸는데 네. 또 그런데 합동 감찰. 근데 이제 박범계가 또 뒤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 네. 근데 감찰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네. 이제 그 궁극적인 네. 목적은 네. 뭐라도 이제 건덕지를 찾아가지고 예. 그 이제 한명숙은 무죄다 이 선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왜 선동이야? 네. 해보니까 뭔가가 나왔어. 아무리 예. 작은 거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려는데 이거는 전혀 안 통해요. 지금 무슨 대깨문들이야. 예. 대깨문들이야 뭐라 한명숙 무죄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한명숙 무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대깨문 이외에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시간 낭비이고 네. 그 국민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았더라. 박봉계는 이걸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계속 선동해가지고 또 대깨문한테 지지를 받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청와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 지금 네. 단체로 지금 다 지금 좀 실성을 했나요? 이성을 이런 게 아닌가 좀 이성을 잃었다는 게 이제 실성이죠. 네. 실성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생활 사람들한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예. 난감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생활. 이거는 약도 없어요. 약도 이렇게 지금. 약이 이제 매가 약인데 여기 또 매를 들면 또 폭력이 되니까 될 수가 없고 예. 민주주의국가는 선거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선거로 심판해야죠. 이 박범계 같은 사람을 3번이나 국회의원 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 대전 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교체를 다음번에 하시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이나 뭐 어디다 이런 걸 떠나서 예. 첫째로 사람이 그 이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과 양식, 예. 갖추는 사람을 그렇죠,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박범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민주당이다 어디다 네. 이걸 따지는 그걸 따지기 그렇지. 그 전부터 박범계 또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잘하고 예, 예. 권무술수 교활하거든요. 네. 교활하다.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네. 먼저 인간부터 돼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전 시민들한테 좀 근데 이 좌파 이 조금 냄새가 나거나 그쪽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지들끼리는 또 그냥 초록이 동색이라고 뭐 그냥 서로 응원해주고 그냥 한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고 뭐 이제 또 위선적이고 아나무인이고 아나무인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 사람 굉장히 그 이제 교활하고 비겁한 게 예. 끊임없이 셀프 합리화를 해요. 왜냐하면 수구 적폐 세력과 싸우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본인도 적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네. 뻔뻔하고 위선적인 네. 사람이니까 네. 또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자기는 그렇죠. 정의롭고 예. 뭐 계속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네. 또 상대의 적을 가상의 적을 이제 적폐를 만들어 놓고 네. 나는 이 적폐와 싸우니까 좀 법을 어기고 좀 비상식적이라도 난 괜찮아. 왜냐 아주 큰 비상식적이고 아주 그 불법을 저지르는 적폐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이런 조그만 위법과 상대적으로 괜찮아. 계속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버티고 왜냐하면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못 견뎌요 이게. 아무리 그렇... 염치가 있는 사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헛소리하고 네.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근데 이걸 안 느끼려고 네. 계속 셀프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적폐를 위해서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예. 그참 근데 정치인은 좀 당당해야 되는데 말이죠. 당당하지 않고 이게 좀 비굴하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전에 했던 얘기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전 적폐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적폐고 저는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가지고 첫째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라도 이 사람 아니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몇몇 그 퇴출되어야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박범계 1등이죠. 1등. 예. 그래도 1등이네. 축하드립니다. 전 순위를 매깁니다. 매기는군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안 나오겠죠, 더 이상. 추미애는 2등이잖아요. 2등에서 공천을 좀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공동 1등 하면 안 돼? 공동 1등? 추미애 박범계? 안 되나? 공동 1등도 괜찮은데. 동입니다. 자, 이문정 얘기는 이문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양양자, 서영석, 김주영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수사 의뢰가 있었죠. 예, 수사 의뢰가 있었는데. 요건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수사 의뢰를 안 하나요? 했어요, 다. 다른 데도 했습니까? 지금 대부분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다 돼 있는 상태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인지 수사를 해서라도 다 이제 거의 뭐 다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지금 엄중한 LH 투기 의혹 사건 이 사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더 월등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비토가 심한데 그런 와중에 김상조는 또 전셋값을 또 왕창 올려받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 양양자 뭐 서영석 김주영 이런 사람들은 본인 혹은 본인의 친인척들이 나서갖고 땅을 사서 그 땅값을 부풀려서 부를 축적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가장 분노하는 그 현 정권 들어서 일어난 이제 범죄 중에 비리 중에 가장 분노하는 게 그 옵티머스 라임 사건.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기 사건. 왜냐하면 선량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다중의 시민들이 예.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아주 그 제일 심각한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번에 LH 투기. 왜 LH 투기냐면 예. 이런 투기꾼 놈들이 없었다면 네. 선량하게 그게 그 땅을 가지고 예. 선량하게 농사짓고 했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혜택을 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날 강도짓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네요. 예를 들어 예. 맹지를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선량하고 정상적인 그 주인이 있잖아요. 농민들이죠, 뭐. 예, 농민들이죠. 이를테면, 네, 농사 짓고, 농지니까.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투기꾼 놈들이 내부 네. 불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한 2배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그러면 그 이제 팔리지도 않은 땅이니까 또 아이고 웬일이냐 하고 팔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걸 그런 투기꾼이 없었다면 그 이제 2배, 3배, 4배 오르는 그 예. 혜택을 예. 선량한 국민들이 그거는 몫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네요. 그걸 네네. 날강동짓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이게. 그거를 미리 정보를 낚아채서 그렇죠. 네, 먼저 가서 싼 값에 사고. 그래서 이게 질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불법 투기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나 공직자의 예. 혐의는 더 엄하다고 봐요. 왜냐? 그렇죠. 불법적인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아니 그런데 혹시 그 뉴스 보셨죠? 예. 그 물론 이제 아주 엄단해야 될 사안이 맞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검찰청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하면 무조건 전원 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무죄가 있는지 따져봐야지 무슨 무조건 구속시키고 그리고 선거형이고 법정 최고형이면 사형이잖아요. 예. 죽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건 아니고 네. 이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뭐 구형하겠다 근데 이제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뭐 선거형이고 네. 그리고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뭐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를 가장 잘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가진 조직이 검찰이죠. 검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는 검찰이 검찰 중심으로 그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예.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 경찰한테 지금 이 수사를 맡겨놨죠. 이게 잘 안 굴러가죠. 그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이유가 예. 이런 짓 하려고 뺐을 거예요.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하려고. 왜냐? 경찰은 충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살아있는 권리가 어떻게 맞서요? 박원순 사건 처리한 거나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수사 이 기관으로서 기계가 없죠. 예, 네. 그런데 네. 그런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뭐 성의 없이 수사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구속, 그다음에 법정 최고형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자 여기 요 사진 보시면 여러분, 네,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속해 있는 분들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분들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양이원영, 김경만, 그다음에 양양자, 그다음에 아마 여기가 윤재갑, 서영석, 김주영, 뭐 이런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요 밑단에 보면은 여긴 저 울산시장도 보이죠? 송철호 대통령의 친구, 청와대가 선거를 도와줘서 당선됐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송철호,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다 전원 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혐의가 있습니다. 양양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또 누가 있냐면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경찰을 통제하는 그 상위 기관인 행안부 장관 전해철의 보좌관이 또 땅 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니까 바로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전해철을 모셔온 사람이 또 땅 투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냐 하면 또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또 뭐 합법적이고 정당한 또 투자는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정보를 낚아채서 그걸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투기 목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분노하는 부분은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그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그런 일반적인 사고를 할 거면 예. 공직에 나서지 말았어요. 그 제 말을 그 말을 하고 네, 싶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네. 자기가 뭐 좀 불법성 있는 투기가 됐든 합법적인 투자가 됐든 뭔가 이제 사회 상규에 반하고 국민 네. 상식에 반하는 그런 그렇죠. 좋게 말하면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네, 해가지고 네. 부를 네. 축적했으면 네. 그걸로 먹고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왜 뭐 공직까지 얻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네. 욕심에 과하면 화를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중요한 부분이 엄벌에 처하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뭐 어떤 불법 투기해서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공직에 나서다가는 깜방 가겠구나. 그렇죠. 그럼 그렇죠. 경각심을 줘야 이게 그나마 왜냐하면 공직은요 네.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네. 먹으면 정말 불법을 많이 저지를 수 있고 그 피해는 누가 갑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량한 그냥 시민들이 다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공직에 오면 안 돼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11년 영농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문재인 이분도 농지를 샀다가 곧장 대지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땅값이 꽤 올랐다고 해요. 예. 굳이나 농지를 사서 지 퇴임하고 나서 살 집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농지법을 뭐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같은 네. 논리면 이 사람들 다 무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기도 뭐 그냥 네. 농사 지으려고 땅 네. 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변명하는 게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양양자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노후에가 살집 뭐 집집 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농부라고 호소라고. 그렇죠. 농부 호소인들. 농부 호소인들 맞습니다. 예. 그죠 이거 아니 그럼 농사 짓지 왜 국회의원이 그 원조가 문재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거기가 농부 호소인이잖아요. 예, 농부. 예. 제발 농부로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아니 텃밭 뭐 몇 년 가꿨다고 그게 농부면 이거 지금 농민을 너무 지금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뭐 베란다에 무슨 뭐 화초 키워도 농부입니까? 그것도 농부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맞네. 그래서 이게 진실돼야 되고. 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러니까 저 문재인도 진실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 예, 심판을 그러니까. 뭐 지금 받을 뭐 위기에 처해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대통령 퇴직하고 나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냥 원래 살던 집에 가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맨날 하는 무리를 소리 하는지 핑계가 그거잖아요. 무슨 뭐 경호 인력이 상주할 곳이 없대. 왜 경호 인력이 필요한데? 왜? 나 참. 그냥 동네 경찰서에서 하면 되지. 예.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까? 네. 제가 그 고시 사시 존치 운동할 때 예. 그 양산 자택에 가가지고 예.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나요? 예, 양산 오. 자택 가 예.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아니 집이 좋죠. 뭐 안에 거기가. 이제 안에 내과도 그러고. 예. 그래 거기도 아마 꽤 넓을 걸요 부지가. 예. 넓고 굉장히 공기도 좋고 괜찮은데 예. 왜 이렇게 이제 무리를 해서 또 뭐 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갔었습니다 아무튼. 예. 자, 이 문재인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이 정권은 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다음 소식 한번 가볼까요? 잠시 뒤에 우리 이정배 대표가 또 영등포 경찰서에 갑니다. 왜? 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과거 지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고 있는 예. 황희의 고발건을 이제 와서 피고 발인 조사 하나요? 근데 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제 왜냐면 자기들도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늦은 건 아닌데. 황희 이 사람은 웃긴 사람 아닙니까? 한 달 월 생활비가 60만 원. 그렇죠. 예. 근데 또 해외는 또 자주 나갔었죠? 해외도 무슨 뭐 네. 병가를 내고 해외를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발한 건이 그 건이죠. 허위 공문서 작성. 병이 안 났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휴가를 작성하고 갔다. 그다음에 사기. 네. 왜냐하면 그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가지고 돈을 받아냈죠. 받으니까 이제 예산을 지원받았죠. 재산적 이득을 취했으니까. 사기네. 사기죠. 이거 대한민국 장관들은 도대체가 다 사기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물론 뭐 아직은 이제 의혹 제기, 혐의 제기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사람을 쓸까 보니까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르고 골론데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닌 사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제 생각에는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이제 전부 다 대체적으로 부패를 했고 썩었고. 아, 그렇군요. 예. 그 맑은 물고기가 깨끗한 그 맞아요. 환경에서 저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래서 네. 더러운 물에 사니까 이게 네.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더러운 물에는 깨끗한 물고기가 없잖아요. 못 살죠. 못 살죠. 예, 네, 못 살고 그렇죠. 네. 만약 황희 같은 사람이 전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권이나 네.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벌써 그냥 뭐 아웃. 체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체포되면 깜빵 간다는 얘기네요. 뭐 깜빡 그렇죠. 예. 그래 네. 그 정도로 네. 비리나 뭐 범죄 혐의가 심각한데 네, 네. 장관을 재가를 해가지고 지금 예. 나 장관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맞습니다.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엉망이라 생각하겠죠. 장관들이 하나같이 지금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 네. 일단 체포라면 유치장에 가고 예. 혐의가 있으면 교도소에 가고 구치소에 그렇죠. 가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오늘 게 가서 있고. 이제 그러면 그 사기 예. 또 이걸 사기하고 업무상 거짓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게 있냐면 네네. 하나가 또 심각한 게 또 심각한 게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이 박사거든요.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황희가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박사? 한번 검색하면 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 수료가 아니라 학위를 취득을 했을 거예요. 취득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황희. 예. 아주 박사죠. 예, 박사.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예, 또 수료- 게다가 또 수료가 아니죠. 네, 박사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써야 되죠. 근데 이 논문을 복사한 게 아니라 아예 대피를 맡겠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피를 자기가 안 맡겼다. 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학위를 도둑질해 먹었다. 이런 거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아니 근데 이 사람 석사가 없는데 박사랬네. 뭐 그것도 이상하고 예. 이력이 우리가 좀- 석사를 안 적은 바로 박사도 되나요? 뭐 아니 아마 아무튼 이게 하고 이력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예. 정말 그 논문 하나 박사학위 전문 논문 쓰려면 정말 하루 막 몇 줄 정도로 네. 한 땀 한 땀 정말 그 그렇죠. 그렇죠. 힘들거든요. 힘들죠. 정말 그 네. 고통 써본 사람만 알 예.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 과연 이게 논문을 쓴다는 게 가능한가? 아니 뭐 이 사람은 월급도 안 받았는데 60만 원으로 있죠.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그 경천 동지할 일을 벌이는데 뭐 그렇죠. 그깟 논문 못 썼겠습니까? 남의 거 갖다 근데 베껴 썼겠지. 제가 봤을 네. 때는 논문을 만약 대피를 했고 예. 표절을 했고 대피를 했다. 좀 네. 심각하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왜냐?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이제 이거는 이제 표절했다는 것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네, 예.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다른 논문 어떤 인용 비율에 따르게 예, 예.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예. 판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자기가 쓰면서 네. 논문을 이제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표절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 아예 그냥 그 지도 교수가 네. 정부에서 용역을 따온 걸 예.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용역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죠, 뭐 하죠. 네. 연구 결과물을 내잖아요. 하죠, 하죠. 그걸 그대로 논문에 썼다는 거예요. 아. 이게 표절도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표절은 네. 기존에 있던 논문을 이렇게 그렇죠. 기존에 있던 그렇죠. 논문을 이렇게 뺏겨 써가지고 그게 네. 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그것도 논문은 논문이겠네요. 아니 게다가 썼으면. 이 논문이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이 아니라 한글도 파기했대요. 한글 본이 없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문 본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인생 자체가 허위야. 그러고 보면. 허위죠, 허위고.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세 번째, 첫 번째가 옵티머스 라임 예, 사건, 예. 두 번째가 불법 투기, 세 번째가 네. 어떤 논문 표절이나 이런 학위 도둑 놈이 네. 저는 심각한 공직자의 비리 세 번째인데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죠. 정말 그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말 자기 모든 맞습니다. 것을 바쳐서 맞습니다. 돈과 맞습니다. 에너지 모든 시간을 바쳐가지고 예, 쓴 예.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보 만들고 예.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관행처럼 이게 논문 표절이 좀 예. 관행 비슷하게 그냥 좀 그 불법성이나 어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좀 약간 가볍게 인식하는 면이 있는데 아, 예, 예. 표절이나 그런 학위 도둑 놈들도 특히나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엄벌해야죠. 엄벌해야죠. 예, 엄벌을 해야 돼요. 이게 네. 특히나 최소한 공직자라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그 황희 같은 경우 논문 표절이 제일 심각하시고 이건 표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짓인가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논문을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인가요? 네. 논문 사기? 뭐 사기에 가깝. 하여튼 위선이야. 뭐 다 가짜야. 예, 내가 보니까. 자, 그렇죠. 예. 이 오세훈과 박영선 TV 토론 혹시 보셨나요? 아니 어제 제가 이제 못 대리운전 보셨구나. 한다. 그러셨고 이제 일을 하시느라고. 아니구나. 어제는 고발장 쓴다고. 예, 예. 어제는 안 했는데 고발장 예. 쓴다고 예. 못 이게 봤. 이제 뭐 기사만 봤습니다. 기사. 코로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네거티브를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 뭐 범야권 쪽이 이제 승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선관위가 요즘 하는 짓이 참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최근 수사 의뢰했었어요. 이것도 선관위도요? 민주야 좋아해 그거. 예, 민주야 좋아해. 그거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아니요, 광고를 냈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냈죠. 예,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네네.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예. 정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하려면 많죠. 박선영도 뭐 박선영이 그 선영아 사랑해. 박영선.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네. 민주야 좋아해 요거는 어떤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버스 광고 말하는 거죠. 했는데 예. 어떤 게 있냐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네. 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예. 선거일 전에 예. 게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민주야 좋아해가 네. 그 민주당이 연상될 수가 있어요. 이게 민주야 좋아해 이런. 그렇죠. 그리고 선거 직전에 민주당 그 유세 차량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민주야 좋아해 봐보세요. 민주당 뭐 홍보하는 이런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정당.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선거 직전에 그게 그 광고한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예. 딱 선거 직전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발은 아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의뢰를 했군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이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 해서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왜 하죠? 라고 하는 문구도 못 쓰게 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 예.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균형성이 그렇죠. 공정성이. 그러면 허용하려면 다 하든가. 그렇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예. 문재인은 4차 재난지원금 발언 요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아니다. 예. 그 서울 택시 홍보물 색상이 민주당 파란 계열에 가깝다. 요거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문제 없다. 그런데 보궐선거 왜 하죠? 라고 하는 현수막 캠페인은 요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도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이다. 근데 지금 더 나가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못 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 선관위도 너무나 이 친정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거의 모든 기관들이 공정성이라는 게 없어요. 상실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법세련이 좀 바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렇지. 권위가 없지. 왜냐하면 이게 공명정대하게 하면 예. 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보수나 진보도 이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해 라는 신뢰를 받게 되면 그렇죠. 그럼 어떤 결정이든 저희는 수긍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했는 거구나. 그렇겠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계속 무슨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저 정권 편을 들고 말이죠. 편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이제 계속 불신이 쌓이고 뭘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선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제도 자체가 타격을 입고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그 좀 제발 좀 이게 모든 게 지금 비정상이에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지금 맞습니다. 법무부 지금 1등이 지금 박봉계 장관이죠. 이상한 짓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좀 비열하다면서요 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네.
자, 여러분, 예, 심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정말 끝까지 정말 감시를 잘해야 되고 이거 투표로 또 심판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또 선관위 네. 이런 말 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왜요? 선거 외화조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선거로 심판합시다. 이것도 뭔가 이제 아니 선거로 심판하는 게 야당일 수도 있고 여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네. 이 사람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막대 먹은 선관위. 정말 참 선관위도 나중에 저 적폐로 몰려갖고 한번 청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정배 대표 함께 해주셨는데 늘 바쁘세요. 그래서 아니 이제 바쁜 건 전혀 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해야 되고 자 근데 또 다음 달엔 또 이 대구에 가서 또 그 개인적인 사정인데 개인적으로 또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항상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제 마음은 여기 있고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늘 뭐 함께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여유가 되면 또 이제 나와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배 대표는 늘 바쁘세요. 그래서 아니야 바쁜 건 없는데 자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니요, 앞으로도 줄기차게 고발을 못된 사람들 고발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래서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렇죠. 제가 또 그렇죠. 해야죠. 다음 달에도 하시나요? 다음 달에 있으면 하는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발 저 같은 사람이 좀 고발 안 하게 제발 좀 법 좀 지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이 있는 동안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